석 달 동안 그 사람을 비판하고 폭로하고 터집 잡고 하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청문회 부르기만 하면은 그 사람의 잘못한 것을 다 폭로하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었는데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나타났는데 질문하는 것마다 이 사람이 답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사실과 다릅니다. 그거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의원님의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그건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이걸로 거의 열 몇 시간을 다 보내버렸어요. 오늘 아침 조인스닷컴, 조선닷컴 등등 이런 데 나온 기사를 보면은 철벽 방어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철벽 방어를 했다. 아니 우병우라는 사람이 철벽 방어를 하려면은 방패를 들고 가야 될 텐데 그게 무슨 방패가 있었습니까? 왜 철벽 방어가 됐죠? 여기서 쏘는 화살이 빗나가거나 부러진 화살이라서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우병우 씨와 관계됐던 거의 모든 의혹과 의혹과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청문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기루를 쫓은 것 같아요. 신기루를. 그러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화를 낼 게 없으니까 앉은 자세가 불량하다고. 왜 옛날에 출두할 때 기자들을 째려봤느냐 그러고. 아니 세상에 왜 째려봐 하는 이야기는 주로 국민학생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중학교 이상만 돼도 왜 째려봐 같은 이야기 안 하죠. 사람의 자세는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가지고 뭐 기대든 말든 그건 자기 마음대로예요. 울든 웃든 이 자세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거는 이거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양심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위반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의 근본을 우리가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얼굴을 가지고 표현하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는데 어떤 사람 보고 왜 웃느냐고 시비 걸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헌법 위반입니다. 이게 헌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위반이에요. 기본권은 국가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인간의 생명권, 행복 추구권,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겁니다. 표현의 자유, 얼굴 표정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가 있죠. 얼굴 표정의 자유. 북한. 김일성이 죽었을 때 국가보위부 직원들은 뭘 하고 돌아다니느냐. 조문장마다 숨어가지고 누가 다 울고 있죠 지금. 전력을 다해서 울고 있는데 누가 진짜로 울고 있는지 누가 가짜로 울고 있는지 그거 가지고 지금 채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도 국회의원들이 몇천만 명이 보는 텔레비전 중계하는 데서 상대방 보고 왜 입에 뭐 껌 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태도가 그렇습니까? 왜 째려봤습니까? 이런 걸 묻는 것은 그 정신세계가 저 북한에서 살면 딱 적탁한 그런 정신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입만 벌리면은 민주주의를 이야기합니다. 인권을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의 유령이 대회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유령. 한 유령은 민주주의란 이름의 유령입니다. 그 한꺼풀 딱 덮어보면 그 민주주의가 아니고 사회주의든지 공산주의든지 개혁투쟁론을 민주주의로 싹 포장해가지고 돌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민족주의라는 유령입니다. 이건 가만 들여다보면 민족주의가 아니라 인종주의예요. 인종주의란 건 어떤 거냐. 북한은 같은 민족이니까 김정은, 김정일이 아무리 잘못해도 우리 편이다. 일본은 한민족이 아니니까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나쁜 놈이다. 이게 바로 인종주의입니다. 인종주의.
인종주의와 공산주의를 민주주의나 민족주의로 위장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왜 눈을 두 개 갖고 있느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사람이 눈을 두 개 갖고 있습니까? 하나만 있어도 사실 보이잖아요. 하나만 있으면 또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뭐 저 난시도 걱정할 거 없고 안경도 두 개 달 필요 없이 하나만 딱 하면 얼마나 편리합니까? 왜 눈을 두 개를 갖고 있죠? 균형감을 가지라고. 그렇죠. 양쪽을 보라는 뜻 아닙니까? 양쪽. 두 눈을 준 것은 어떤 사람을 볼 때 잘한 것도 보고 잘 못한 것도 보라는 뜻 아닙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운 사람이라도 잘한 것을 알아야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나쁜 점을 알아야 된다. 얼마나 이게 성숙된 우리 조상들의 슬기입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우리 언론이, 우리 정치권이 지난 한 달 반 사이에 한 이 지선요, 세계 역사상 신문이 발명된 이후에, 텔레비전이 발명된 이후에, SNS가 발명된 이후에 유례가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사람을 상대로 이렇게 집요하게 하루 24시간 계속 털면서 세월호 침몰 7시간 동안 뭘 했느냐? 화장하는데 왜 20분이나 시간이 걸렸느냐? 이런 식으로 현미경을 대가지고 샅샅이 살피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몸에 현미경 딱 한번 대어보십시오. 여기에 박테리아 같은 미생물이 득실득실 하는 게 보일 거 아닙니까? 다 추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현미경을 대면은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두 눈을 가져야 되는데 외눈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한 달 반 동안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이죠. 박근혜 대통령 잘못한 게 많아요. 또 국민들한테 정직하지 못한 보고를 한 점도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 또 비판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사과를 했어요. 또 전례 없는 시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한면에서는 용서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마음속에 어떻게 남을 때리고 항복하는 사람을 더 때리고 엎어진 사람한테 등에 칼 꽂는 이런 짓만 하게 인간이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의 마음속에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특히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한테 용서하는 이런 마음이 한 구석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슴이 왜 가슴이 아니잖아요. 두 가슴 아닙니까? 한 가슴에는 비판하는 가슴, 한쪽은 용서하는 가슴 이런 것도 있어야 그게 인간인데 이런 대통령을 가지고 이렇게 악마로 마녀로 지금 몰고 있습니다. 마녀 사냥 인민재판을 하는데 힘없는 서민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상대로 정통성이 있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대통령을 상대로 언론이 마녀 사냥하고 인민재판한다. 그 주역들이 누구냐 하는 것은 어제 청문회를 보시면은 거의 앉아서 무례하게 질문을 한 그 국회의원들이에요. 그 국회의원과 이렇게 오버랩다는 사람이 박근혜 아닙니까? 그럼 그 국회의원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가 지금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것보다 더 나은 정부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실체적인 고민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자연스럽게 촛불 시위로 한참 왼쪽으로 간 민심이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 청계천이나 광화문에서 계속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수라 하기도 하고 뭐 애국 시민이라고 하기도 하고 등등 하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상식 있는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두 눈을 가진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눈이 아니고 두 눈. 거기 오는 사람 다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만이 많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또 욕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건 너무하다. 이건 너무하다. 정의라는 건 뭐냐? 절도했다고 그 손을 이슬람식으로 잘라버리는 게 그게 정의입니까? 소매치기 했다고 사형시키는 게 정의입니까, 그게? 정의에는 비례관계가 맞아야 돼요. 살인한 사람을 사형시켜야지 절도한 사람을 살인하면 안 되죠. 박근혜 대통령은 10대 맞은 죄를 범한 게 틀림없어요. 10대. 그러나 100대를 때리면 안 되죠. 100대를 때리면 죽어버립니다. 100대. 이런 걸 보고 이제 경우에 맞지 않다. 이게 정의감이라는 게 항상 이게 균형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애국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또 내일 또 집회를 청계천에서 2시에 이 대학문 앞에서 4시에 한다고 그럽니다. 내일 저도 오랜만에 한번 나가볼 생각입니다. 2시에. 여러분들도 많은 가족, 친지들 데리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시에. 근데 나오려면 뭐 무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기가. 내일 그 자리에 모이는 사람들이 나라를,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다른 데서 지켜주는 사람 없어요. 군대는 전쟁이 났을 때만 지킵니다. 지금 전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에 준하는 이념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념 전쟁이. 여기에 언론이 완전히 왼쪽 편에 붙었어요. 조중동까지.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사태는 언론의 난입니다, 이게. 동학난 할 때 그 난자, 언론의 난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책을 만든 제목을 제가 언론의 난이라고 붙였어요. 언론의 난이라고. 마녀사냥 인민재판 촛불 우상화 졸속판에 오보와 왜곡, 어느 정도 왜곡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억지를 부리고 편파적으로 보도하느냐. 이 책을 한 300페이지 책을 만들었는데요. 이 책 한 10권 규모가 더 나와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 40여일 동안 보고 듣고 한 정보가 상당 부분 틀린 게 많습니다. 지금도 믿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믿고 계신 분. 최순실이가 전용기 타고 외국에 갔다. 차은택이라는 친구는 밤에 청와대에 그냥 비표도 달지 않고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고영태란 자가 최순실을 뭐 호스트 바에서 만났다.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황당한 뉴스가 돌아다니고도 아시죠? 12월 3일 날 촛불 시위를 하는데 7시에 촛불 시위대가 1분 동안 소등을 했더니 껐단 말입니다. 껐더니 놀랍게도 바로 옆에 있는 미국 대사관에서도 거의 동조를 해가지고 같이 껐다. 미국 대사관도 촛불 시위대를 지원한다 해가지고 뉴스가 퍼졌고, 여기 아마 믿고 있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신 적 있죠? 네. 그 거짓말입니다. 어떤 자가 사진을 이상한 방향으로 찍어가지고 불이 켜져 있던 걸 불이 꺼진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돌린 겁니다. 어제 미국 대사관 고위 책임자를 저녁에 만났더니 이 사람이 개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도하려면 언론기관이면 우리한테 전화를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확인한 언론사가 한 군데도 없답니다. 확인 안 하고 룸을 가지고 서면은 그 순간부터 언론기관이 아니에요. 이건 선동기관이지.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미국 대사관에서 해명서를 냈답니다. 우리 그런 사실 없다. 했더니 그걸 실어준 데는 또 서너 군데밖에 없다네요. 오보를 해놓고 안 싣는 거예요. 오보를 해놓고. 오보를 해놓고 안 실으면은 이때부터 이거는 언론기관 대우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론기관 대우를 하면 안 돼요. 또 이런 짓을 합니다. 김진태 국회의원, 새누리당에서 유일하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바른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한 20일 전에 그날 또 촛불 시위를 했는데 좀 추웠습니다. 채널 A, 요 가까이 있는 채널 A, 동아일보에서 경영한 채널 A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것도 단독 보도, 여기 특종이란 말이에요. 단독 보도 해놓고 촛불 시위하는 그 추운 날에 촛불을 밝히고 있는 사이에 김진태 의원은 사우나를 즐기고 있었다. 사우나를 즐기고 있었다. 이게 기사입니까? 제가 이렇게 그 밑에 그걸 가지고 기사를 썼습니다. 첫째, 이 기사는 보도문으로 실을 게 아니라 유머란에 실어야 된다. 유머란에 실어야 된다. 왜냐? 나는 그 시간에 화장실 갔다. 그럼 난 화장실 가기 위해서 촛불 시위대에 허가받고 가야 되느냐? 이걸 번역해서 실으면 외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느냐? 아, 한국에는 촛불 숭배 신앙이 있는 모양이구나. 이 세계에서 불을 숭배하는 신앙은 이란에 있는 조로아스트교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은 요새 최근 종교를 보니까 개신교가 제일 많고 불교, 그 다음에 천주교 등등 이런 줄 알았더니 한국 사람들은 다 조로아스트교구나. 배화교라 그럽니다. 그걸 숭배할 배자 해가지고 불을 숭배하는, 아, 이게 배화교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걸 영어로 번역하면은. 이런 만화 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오보 사례가 많아서 그 일일이 지적하기가 피곤할 정도입니다. 한두 개가 있으면은 그걸 지적하는 재미가 있는데 진짜를 찾기가 더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 기성 언론을 규탄하고 이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일입니다. 나라를 바로잡는 가장 지름길이 언론을 바로잡아야 돼요. 언론을 바로잡지 못하면은 여론이 거짓말에 선동돼 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됩니다. 언론이 여론을 좌우합니다. 여론. 여기 계신 분들은 언론에 좌우되는 분이 아닌 것 같아요. 깨어 있습니다. 그 언론 위에 있어요. 위에 깨어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언론을 바로잡느냐? 그게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때 반역 세력이 간첩이 대한민국 조정실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가장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어떻게 언론을 바로잡느냐. 지금 이 사태는 과거의 사태와 또 다릅니다. 광우병 2008년에 광우병 난동이 일어났을 때는 MBC, KBS가 선동을 했어요. 그러나 조중동이라는 이 신문사들은 그래도 균형을 잡았어요. 그래서 한때 선동에 넘어갔던 사람들이 곧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는데 한 3개월 걸렸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겨레와 조선일보 보도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조중동이 박근혜 인민재판 최순실 마녀 사냥에 앞장섰어요. 방송을 입체적으로 동원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언론기관이 믿을 수 있는 언론기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어떻게 돼? 여기서 어떤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기존 언론을 보면 절망적 상황이에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무슨 방법이? 여기서 방법이 없으면 끝나는 겁니다. 손들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까요? 네. 여러분들이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 정보전에서 쓸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 무기를 한번 꺼내보세요. 무기를 꺼내보세요. 지금 갖고 있다니까. 그게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이거 지금 한번 꺼내보세요. 아니, 이렇게 한번 꺼내보세요. 꺼내가지고 밑에 보던 두 분 딱 터치하면은 뭐가 나옵니까, 이거? 카메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찍으세요. 저를 찍으세요. 인증샷을 찍으세요. 인증샷을. 이 장면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아는 사람들한테 자랑하십시오. 그러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 아니라 카톡에 가입한 사람은 뭐 자동적으로 몇천 명, 트윗에 있는 사람은 몇만 명한테 동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보냈느냐? 조가제닷컴에 들어가서 좋은 기사를 그냥 보냈어요. 공짜로. 오보를 바로잡은 기사도 보내시고, 특히 내일 오후 2시에 청계천에서 집회가 있다는 것을 보내세요. 그러면은 이게 언론기관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텔레비전입니다. 이거 텔레비전. 이 손에 있는 게 텔레비전이고, 라디오 방송이고, 이거 하나가 신문이고, 잡지입니다. 요걸 잘 이용하면 돼요. 요걸 잘 이용해가지고 연락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 사람이 10명, 100명 연락하면은 그런 때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그런 기능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보수 집회하고 요새 보수 집회가 다릅니다. 과거는 어떤 큰 단체에서 동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큰 교회에서 유명한 목사님이 나가라 해서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요새 모이는 사람들은 100% 자발적으로 오는 사람이에요. 자발적으로 오는데 신문 보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 핸드폰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연락해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용을 하면은 언론의 왜곡 보도를 무력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힘을 보여준 게 트럼프예요. 트럼프는 지금 최순실 욕먹는 거 이상으로 욕먹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 그 훌륭한 뉴욕타임스까지 완전히 트럼프를 조지는 기사를 한 신문에 3건, 4건 거기다 칼럼까지 썼습니다. 그래도 트럼프 이겨냈어요. 핸드폰으로 이겼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간단한 메시지로 이 편파신문을 무력화시켰어요. 이제 언론 환경이 달라졌습니다. 이 IT 시대에 맞는 언론 환경으로 이제 바뀌었으니까 여기서 이 무기를 잘 활용하는 사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저쪽이 거짓말로 이 무기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확산시키는데, 그러나 우리는 진실을 확산시키는 거예요. 진실을. 이걸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례와 달리 요새 집회를 하면은 대안이 나옵니다. 이 서경석 목사라는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냈더라고요. 이럴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 다 새누리당원으로 가입하자. 새누리당원으로 가입하자. 좋습니다. 새누리당원으로 가입하면은 그게 우리 당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당이 새누리당 당원이 지금 아마 월 2,000원 내면 진성당원이 되는데 숫자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100만 명이 가입하면은 휴일이 돼요.
그 다음부터 공천할 때, 또 대통령 선거 후보자를 결정할 때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을 바깥에서 비판만 하면서 새누리당을 대체할 만한 또 정당을 만들 힘은 없고, 그러다면 맨날 팬클럽이 돼가지고 비참하게 따라다니다가 버림받는 그런 짓 하지 말고, 이제 우리 새누리당에 가입해가지고 새누리당원이 돼가지고 이 당을 아래로부터 개혁하자 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운동이 미국에서 티파티 운동이라는 게 해서 일어나서 미국 정치를 바꿨어요. 이런 운동, 이거는 참여해가지고 개혁하는 거죠. 오늘날 새누리당은 어떻게 됐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그 압도적인 30표 이상의 차이로 통과되는데 1등 공신이 누굽니까? 김무성이. 소위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이 주도한 비박계라는 사람들이죠. 비박계. 제가 이 사람들한테 별명을 붙였어요. 이념적 배신자다. 정치적 간통자다.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 더구나 다른 건 몰라도 좌파하고는 확실히 맞섰던 대통령을 몰아내기 위해서 좌파와 손잡았다. 우리나라 정치 사상, 정치도의라는 말이 옛날에 많이 쓰였는데, 정치도의적으로 따지더라도 이 이상의 폐류는 없습니다. 이거는 반역보다 더 나빠요. 이념적 배신입니다. 이념적 배신은 어떤 종류를 말하느냐? 공산주의자가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라고 돌아서는 것, 그것은 우리가 이념적 전향이라고 합니다. 좋은 쪽으로 전향하는 거죠. 그러나 빨갱이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념적 배신이에요. 자유민주주의자인 줄 알았더니 빨갱이 세상이 되니까 완장차고 나오더라. 이게 이념적 배신인 것입니다. 정치적 배신은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 배신도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적어요. 그러나 이념적 배신은 용서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를 팔아먹는 겁니다. 공동체를.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밉더라도 어떻게 좌파하고 손잡고, 그 좌파가 누굽니까? 사드 배치 반대,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종북 통합진보당 해체 반대를 부르짖던 자들하고 손잡고 그 세력과 싸웠던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데 찬성표를 던졌다. 이거 절대로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 자들이 나중에 가면 또 당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모시고 하더라도 이 이름은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분을 보면 말이죠. 성분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김무성, 유승민, 남경필, 뭡니까? 그 다음에 제 입에 이름 올리기가. 황영철.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소위 금수저 출신이 그렇게 많아요. 아버지를 국회의원으로 두었든지 부자 출신들이 있죠. 부자 출신들. 이 자들은 자본주의 체제의 혜택을 누리면서, 그럼 누리면서 이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더 용감하게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잃을 게 더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잃을 게 별거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들이 배신에 앞장섰다. 그러면 이 자들이, 아이고, 좌파들이 참 고맙습니다 해가지고 잘 대우해 줄 것 같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부역자라고 해요, 벌써. 너희들은 부역자다. 부역자다. 그리고 청산하겠다. 숙청하겠다고 합니다. 숙청하겠다고. 이런 난국에 들어가면은 사람이 다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본색을 드러내고. 비박계는 그 배신의 본색을 드러냈어요. 이 친박은 또 잘했느냐?
이 사람들은 그동안 어디가 있었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숨었습니다. 왜 이 사태로 왔느냐? 당권을 잡고 박근혜 대통령을 따르던 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불리하게 되니까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변호할 것이 없어서가 아닐 겁니다. 오늘 저처럼 이야기하는 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친박계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는 안 했어요. 하면은 어떻게 될까 싶어가지고. 겁쟁입니다. 이게 공통점이 겁쟁이에요. 촛불 시위라는 게 저게 별거 아닙니다. 위험한 게 아니에요. 저도 사무실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촛불 시위장에 여러 번 돌아다녔습니다. 과거 시위와 달라서 누가 저보고 뭐 욕하는 사람 한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경찰관들도 그 시위대 안으로 막 돌아다니더라고.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평화적 시위가 맞았어요. 그리고 아주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왜 이걸 보고 겁을 냅니까? 이걸 보고. 왜 이걸 보고 겁을 냅니까? 안개가 그 무슨 그게 뭐 유령입니까? 안개가. 안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안개 보고 겁내면 기절해버립니다. 유령으로 생각하고. 안개는 안개지 하고 버티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개 사라져버립니다. 이 비박계란 자들은, 친박계란 자들은 안개를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다 저런 비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게 종국에 가면은 딱 하나로 결집이 돼요. 용기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용감하냐 아니냐예요. 용감하냐 아니냐. 비겁한 자는 여러 번 죽는다 그럽니다. 비겁한 자는 여러 번 죽죠. 겁나면 죽고 또 살았다가 또 겁이 나면 또 죽고 합니다. 용감한 사람은 몇 번 죽습니까? 한 번 죽죠. 우리 그런 말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우리 어려울 때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죽지 두 번 죽나? 목숨이 여러 개도 아닌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렇게 버티면 다 해결되어서 문제가 이렇게 온 것은 비겁자들입니다. 이 비겁자들. 오늘 친박계란 자들이 모여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한테 정권을 준다면서 영입한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임명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임명진이라는 사람 우리 애국 집회할 때나 이럴 때 얼굴 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나가는 사람을 뒤에서 비아냥거리기만 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 어디 사람이 없어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러나 새누리당은 있어야 될 정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은 공산화를 막는데 중심 역할을 했어요. 이 새누리당을 바꾸려면은 당원되기 운동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당원되기 운동.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당원들끼리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당을 우리가 접수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강연 듣고 스트레스 풀고 그냥 집에 돌아가 버리고 하는 그런 식의 애국운동은 이제는 한계가 왔습니다. 조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나는 뭘 할 거냐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오신 분들도 서로 옆에 계신 분들하고 명함도 교환하고 해가지고 이 동지적 결속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중혁명에 의해서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여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유가 있다면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한민국을 지킬 세력은 저 멀리 있는 국군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시위를 열심히 맡고 있는 경찰이 있습니다. 이 검찰은 지금 대한민국 편이라는 느낌이 안 듭니다, 지금. 언론은 이미 넘어갔어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가 없다. 살기 위해서라도 낙동강 전선까지
올렸으니까 그 소년병까지 자기 몸보다 더 큰 M1을 들고 나왔듯이 최후의 일전을 하는 심정으로 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지금 되는 대로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한 4월쯤 탄핵 결정이 나온다. 6명의 헌법재판관이 찬동을 하면은 탄핵 결정이 나옵니다. 탄핵 결정은 좀 어려운 법률 용어고 쉽게 말하면은 대통령 파면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으므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겁니다. 대통령 파면은요, 하야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하야는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대통령 파면은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그 위대한 업적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야했기 때문에 독재자로 지금까지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것을 벗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돼요. 하야했습니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당해 보십시오. 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면당하면은 그 순간에 이 반대한민국 세력 또는 좌파 세력 또는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이 세력은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면서 드디어 촛불혁명이 완성되었다. 촛불혁명이란 말이 이제 역사책에 오릅니다. 촛불혁명이다. 박근혜 대통령만 파면된 게 아니고 이것은 이승만, 박정희부터 내려오는 한국의 소위 보수층을 탄핵한 것이다. 공동 책임져야 된다. 그날을 국가 기념일로 만들자. 비석도 세우자. 노래도 만들자. 이 위대한 촛불혁명에 공을 세운 사람들은 민주화 운동가로 해가지고 국가가 보상해야 된다. 최초로 이 촛불혁명을 발기했던 장소는 성지로 만들어야 된다. 거기에 발기인 명단을 넣고 이 사람들은 3.1운동 33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힘이 있을 때 탄핵 기각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탄핵 기각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시간이 있어요. 한 4개월 정도. 법률적으로 보면 이건 기각입니다. 기각. 왜 기각이냐? 국회에서 보낸 탄핵 소추안, 그게 기소장에 해당합니다. 국회가 검찰 역할을 했어요. 그 소추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검찰, 최순실에 대한 검찰 공소장 그냥 카피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신문에 났던 거, 신문 스크랩, 공소장과 신문 스크랩밖에 없어요. 이거를 가지고 탄핵할 수 있습니까? 재판을 새로 해야 됩니다. 거기도 장황한 탄핵 사유가 10건이 넘어요. 10건이 넘는 것 중에서 기가 막힌 거는 세월호 사고 났을 때 대통령이 무능해가지고 살릴 사람을 못 살렸다. 이것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대통령들 괴로울 겁니다. 큰 교통사고 날 때마다 탄핵 사유가 되는 겁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그날 7시간 정상적 근무를 했습니다. 보고를 받고 10시 15분에 안보실장한테 10시 35분에 해경청장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최선을 다해주세요 하고 그날 오후에 구조본부에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이상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청와대에서 헬리콥터 집어 타고 팽목항으로 날아갑니까? 가는데 한 40분 걸릴 텐데 그때 다 배는 뒤집어져 버렸는데 요걸 가지고 탄핵 사유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소추안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그냥. 법률적으로 따지면은 그러니까 이건 기각이 맞아요. 기각이 맞습니다. 제대로 되려면은 국회가 별도의 특위를 만들어서 자신들이 직접 조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진행 중인 이 국회 청문회 자료를 모으고 특검 수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고 이것도 모으고 그 다음에 최순실 재판이 1심 정도까지 가서 판결문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그럼 한 1년 걸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별도의 종합적인 국회 소추안이 나와야 이게 정상입니다. 한 달 반 만에 번개불에 콩볶밥 먹듯이 이렇게 덜컥 걸어놨어요. 왜냐? 촛불 시위와 언론의 집중 보도에 겁을 집어먹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지금부터가 이제 난감하니까 요런 허술한 졸속 탄핵을 한 세력이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빨리 하라는 겁니다. 빨리 하라. 빨리 하라. 뭐 재판 많이 할 거 있느냐? 요즘에서 탄핵 사유만 되는 걸 싹 골라가지고 빨리 해달라는 겁니다. 빨리. 재판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문제 제기한 거 다 하나씩 사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면 1년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빨리 하라는 압력이 막 늘어날 겁니다. 이제 탄핵 재판에 참여한 9명의 재판관들 이름을 올려놓고 막 급주고 할 겁니다. 그럴 때 애국 시민들은 뭘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을 보호해야 됩니다. 재판관들을 보호하면서 안심하고 재판하라. 당신들은 우리가 지켜준다. 당신들이 안심하고 재판해서 판결을 한다면 그 이름이 영원히 남을 것이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낸 사람으로 현창될 것이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고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 집회를 하는 목적도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은 겁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 겁을 먹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할 때 중요한 논리 하나가 이거죠. 그럼 대통령은 뭐 잘못만 하면은 다 파면되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죠. 대통령은 역적죄,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재임 기간 중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을 유추 해석한다면은 대통령은 뭐 돈 받는다든지 또는 실수를 한다든지 측근 비리가 생겼다든지 하는 정도로 몰아내서는 안 되고 반역을 했을 때, 김대중이나 노무현이가 했던 식의 그런 반역적 행동을 했을 때는 탄핵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 속에. 왜냐?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여간한 일이 있으면 그 원칙을 지켜야 되죠. 대통령 단임 5년제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70년 동안 군인은 피를 흘리고 기업인들은 땀을 흘리고 노동자도 현장에서 직업병과 싸워가면서 일하고 민주투사들도 싸우고 기자들도 싸우고 해서 만들어낸 게 한국 민주주의의 총결산인 87년 체제, 즉 5년 단임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중간에 바꾸면 안 돼요. 5년 단임제를 했다가 갑자기 대통령 몰아내면은 3년 단임제가 되잖아요. 그죠? 왜 5년 단임제를 지켜야 되느냐? 만사가 미리 정해준 스케줄대로 가야지요. 그럼 우리가 달력을 보십시오. 아니, 달력은 5월 다음에는 6월이 시작되도록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5월 다음에 3월이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죠. 일정표, 시간표. 2017년 12월 20일에 선거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걸 앞당긴다? 앞당기면 얼마나 부작용이 생깁니까? 선거를 빨리 해야 된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탄핵받으면 60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된다. 그 사이에 후보 정하고 선거운동하고 정책 정하고 그뿐만 아니라 당선되는 즉시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그러면 미리 장관들 짤 시간이 없어요. 대통령직 인수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단임제는 혁명적 상황이 아니면은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부술 만큼 박근혜 대통령이 못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그 원칙을 부술 만큼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정도는 과거에 전직 대통령이 저질렀던 부정부패와 별 다른 게 없어요. 신문에 크게 난 것 빼고는 이 정도로 하니까 이게 뭐 제가 덮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변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도 안 되죠. 이 정도도 막을 수 있었죠. 그러나 대통령이 잘못했다고 이미 인정을 했습니다. 신속한 시정 조치를 취했어요. 그러면 이 사건으로 더 큰 피해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그럼 시간을 두고 형사처벌 받을 일이 있으면 물러난 다음에 책임 묻고 기다릴 수 있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 그만한 나라 아닙니까? 반역인 경우에는 다르죠. 반역질을 한 대통령 같으면 당장 끌어내려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반역을 할 테니까.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다 벗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우리 언론이 이렇게 해야 되느냐? 박정희, 유경수 두 분은 가랑과 굶준 일본으로부터 5천만 민족을 구출하고도 두 분 다 총 맞아가지고 비명에 간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 딸을, 그분의 따님을 우리가 이렇게 괴롭혀야 정의가 섭니까? 그런 동정론은 왜 안 일어납니까? 어떻게 전부 다가 형사처럼 되어버렸어요? 요새 한국 사람 만나면 전부 형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등계 형사 같아. 네? 독립군 잡던 고등계 형사들. 없는 거는 막 만들어내는 고등계 형사. 한국 사람들 입에 달린 말이 있습니다. 잡아 넣는다. 아니 검사 판사가 잡아 넣는다 하면 좋은데 저 국민학교 다니는 애들부터 잡아 넣는다. 문제 해결을 잡아 넣는 식으로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자, 판사, 검사가 이렇게 힘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잡아 넣는데 관계하는 사람들이거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코노미스트라는 영국의 잡지 어제 펼쳐보니까 칼럼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청와대의 딸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청와대의 딸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썼습니다. 아주 영어 문장이 참 좋아요. 이 사건의 발단은 개 한 마리 때문에 시작된다. 아시죠? 이게 개 한 마리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개. 이 역사적 사건도 발단은 아주 작은 데서 출발합니다. 그걸 보고 누가 요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조갑제닷컴 회원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달았냐. 개새끼 한 마리 때문에 온 나라가 개팔이 됐다. 또 애완견을 고영태라는 사람이 제대로 좀 돌봐줬으면 최순실이가 화가 안 났을 텐데 좀 맡겨놨더니 골프 치러 가서 나중에 집에 돌아오니까 개만 외롭게 있더라.
그래서 사람을 막 나무놨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자료를 막 수집을 해가지고 언론사에 폭로한 게 이 일이 발단입니다. 발단이에요. 한국 사람들 감정적인 것 때문에 이게 자기 집에 불 지른 일을 예사합니다. 그렇게 써놓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한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싸고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릭 트레지디, 그리스 비극과 참 비슷하다. 그리스의 비극이 있죠. 그 그리스 비극에서는 항상 영웅들이 나옵니다. 그 영웅들이 나중에 몰락하는 게 비극입니다. 영웅들은 다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영웅이 됩니다. 그러나 운이 나쁘면은 몰락합니다. 그게 비극의 핵심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사람 참 장점도 많았던 사람이다. 그는 그 영웅적 부모님 그렇게 죽고 나서 혼자 돼가지고 살던 과정에서의 어떤 특수한 경험 때문에 최라는 여자를 알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오늘의 이런 일이 생긴 걸 보면은 이거는 그리스의 비극과 같다. 이렇게 써놓고 딱 마지막 문장이 뭐냐? 한 가지 빠지는 게 있다. 그것은 관중들의 동정심이다. 관중들의 동정심이 없다. 비극이 성립이 되려면은 그 무대에서 비극을 연출하는 걸 보고 관중들이 슬플 때는 같이 눈물도 흘리고 이렇게 해야 그게 비극인데, 한국 사람들은 비극을 보면서 기분 좋아하고 해서 이렇게 두들기기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 거의 무자비성, 균형 감각이 없는 것을 그런 점잖은 말로 표현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은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으므로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잘한 것을 기억해야 되죠. 잘한 건 뭡니까? 꼽아보니까 많아요. 통합진보당 해산. 이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습니다. 한미연합사 해체, 무기연기. 이거 이명박 대통령도 못한 일입니다. 정교조를 불법화시키는 재판 과정이 지금 시작되어 있죠. 개성공단 폐쇄. 이거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 연금 개혁. 그게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개혁하려고 피나는 노력을 한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주로 국가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그러면 이것보다도 이것을 다 덮을 정도로 최순실 사건이 더 나쁜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저울을 달아보면은. 법원에 가면은 항상 요 저울이 있습니다. 저울. 법원의 표시가 저울이죠. 저울과 칼이죠. 칼. 저울을 잘 달아야 된다. 잘한 일을 여기 놓고 못한 일을 여기 달면은 아무래도 잘한 일 쪽으로 저울이 더 기울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과오는 용서해야 됩니다. 동정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말 속에 용서라는 말이 없어요. 동정한다는 말을 쓰면은 당장 무슨 발언이냐? 야, 니 봐주자는 이야기 아니가? 니 평소에 뭐 받은 거 뭐 있나? 당장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형사체질, 검사체질.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동정해야 됩니다. 동정해야 돼요. 한 인간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그 동정은 무조건적인 동정이 아니에요. 잘 달아보고, 저울에 달아보고,
동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하지 못하면 우리 한민족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박정희, 유경수의 딸을 박정희, 유경수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된 사람들이 이런 정도의 일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는 여자 대통령을 향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미주알, 고주알 그것도 거짓말을 보태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편드는 사람은 나타나지를 않느냐. 이 한민족은 어떤 사람이냐 도대체. 그러니 트루만 동상도 없고 이승만 동상도 없고 박정희 동상도 몇 개 안 되고 더불어 최근에는 그 생가에 불을 지르고 이런 다 누워서 제 얼굴에 지금 침뱉기 하고 있는 겁니다. 침뱉기. 그런데 그래도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평한 마음 이것을 가진 분들이 여기 집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이분들밖에 없어요.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밖에 이 나라를 지킬 세력이 없습니다. 이 새누리당 믿고 있다가 큰일 나요. 그런데 새누리당을 개혁하는 것은 저는 새누리당 장원대기 운동이 하나의 해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대통령 파면이 결정되었을 때 일어날 의시시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기각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기각되면 기각되든 파면이 되든 다 조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기각되면은 또 촛불 시위가 거세게 일어나겠죠.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기각되면은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한 겁니다. 복귀하고 2018년 2월 말까지 헌법이 보장하는 권력을 행사하면 돼요. 그거 행사하는데 불법으로 저항을 하면은 그것은 경찰 또는 필요하면 군대까지 동원해가지고 정리를 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돼요. 문제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여론도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겁쟁이들은 또 요것을 겁을 내요. 겁쟁이들은 객관적으로 무서운 상황이 있어야 겁을 내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없으면 만들어서 겁을 냅니다. 만들어서. 마크 트웨인이라는 미국 소설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다가 평생을 보냈다.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야, 비행기 타면 내 떨어져 죽지 않을까? 비행기 타기 전부터 걱정합니다. 비행기 타고도 걱정해요. 걱정한다고 그 비행기 타고 있는 시간 동안 어마어마해가지고 그 영화도 못 보고 말입니다. 잠도 못 자고. 이런 일이죠. 이런 일. 그러니까 걱정이들은 또 걱정거리를 만듭니다. 뭐라고 하느냐. 야, 탄핵 기각이 되면은 촛불 시위가 더 심해질 것이고, 그래 되면은 경찰이 무너질 것이고, 뭐 등등 이야기합니다. 아니,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법이. 이 법의 무서움을 한국 사람 몰라요. 왜냐? 법을 존중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법을 존중하는 사람이 있으면 법이 우선 무서워요. 또 법은 자유를 지켜줍니다. 무섭기도 하고, 그건 법을 어기는 사람한테는 무섭지만은 법을 지키는 사람한테는 법이 있어야 안심할 수 있죠. 한국의 민주주의는 이번 사태로 해서 중요한 기로에 섰어요. 지금까지 한국의 민주주의는 인권, 자유, 평등, 복지를 어떻게 발전시켰느냐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법치를 확립한다는 데 대한 고민이 적었습니다. 오히려 인권을, 자유를, 평등을, 복지를 위해서는
법치 그 중요하지 않다. 법치 적당히 해도 된다. 이런 풍조가 강한 바람에 법치라는 이 민주주의의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주의는 반드시 법 위에 서야 됩니다. 법 위에. 민주주의 위에 법이 서면 안 돼요. 그럼 독재가 됩니다. 법 위에 민주주의가 서야 돼요. 어떤 노동운동가가 물대포를 맞아서 죽었다. 자꾸 물대포 때문에 죽었다고 하니까 그럼 경찰이 부검해보자 해가 부검 영장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부검을 못하게 했다. 결국 부검을 못하고 말았다. 요게 법이 무너졌습니다. 근데 이 법이 무너진 것은 민주주의가 무너진 건데 이걸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영장 집행을 막은 자들이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또 다른 민주주의죠. 어디에서 많이 쓰는 그 민주주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뜻 촛불민심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법관, 검사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수사를 열심히 하겠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판결을 하겠다. 참 그런 이야기하는 법관이 있으면요. 이거 파면해야 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재판하겠다는 판사, 검사 있으면 파면해야 됩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법조문 가져와야죠. 그런 헌법이 있습니까? 헌법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한답니다. 자기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결한다고 돼 있지 어디에 국민의 뜻을 받든다. 아니 근데 국민의 뜻을 받들 방법이 있습니까? 우선 국민의 뜻이 뭐예요 이거? 이렇게 복잡한 세상에서 국민의 뜻이 100% 한 군데로 집약되는 그런 국민의 뜻이 있습니까? 그럼 90%가 지지한다. 그럼 10%의 의견은 부정하는 겁니까? 소수 의견을 소수자의 권리를 지켜야 되는 게 민주주의인데 그런 막연한 소리 조변석계하는 국민 뜻 그런 소리 그만하고 법대로 하자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법대로 하자. 법이 기준이다. 법이. 국민의 뜻 했다가 또 촛불민심 갑니다. 촛불민심. 그건 더 애매모호하죠. 촛불민심. 그래. 촛불민심에 참여했다는 사람이 막 그 사람들 주장한 대로 수백만이라고 하자. 아니 수백만의 마음 가지고 수천만의 운명을 결정합니까? 이건 수학적으로 맞지 않아요.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 위기의 한 본질이 여기서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법치 민주주의를 할 거냐 민중민주주의를 할 거냐입니다. 민중민주주의 좋지. 말은 그것은 민중을 인민으로 바꾸면 됩니다. 인민민주주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할 때 그 인민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가 그러면 인민이 합니까? 공산당이 하는 거지. 공산당이 합니까? 공산당 간부가 하는 거지. 공산당 간부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수령이 하는 거죠. 수령. 요런 말을 그러니까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말을 예사로 겁도 없이 정치인이 하는 거는 뭐 말도 안 되지만 원래 그러니까 법관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법관이. 더구나 사실에 충실해야 될 기자가 촛불민심은 뭡니까? 광화문에 100만 명 모였다. 거짓말 아닙니까? 그죠? 2016년에 가장 큰 거짓말을 하나 꼽으라면은 100만 촛불입니다. 그 26만입니다. 26만 명. 전번준지 주최측이 60만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경찰 발표는 6만 명이었습니다. 10배 과장. 10배 과장입니다. 10배 과장.
10배 과장을 하니까 근사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26만 촛불 민심하는 것보다 100만 촛불 민심하면 그게 임팩트가 커요. 아, 국민의 절대 다수가 지지하는 모양이구나. 한국 언론이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100만 촛불 민심이라는 조작입니다. 4배에서 10배를 과장을 했어요. 4배에서 10배를. 이런 언론사는 가만두면 안 됩니다. 그럼 가만 안 두면 무슨 방법이 있느냐? 신문은 끊고 채널은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언론기관, 스마트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기관입니다. 옛날 같으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언론기관입니다. 트위터 팔로워가 5만 명이다 하면은 5만 구독자를 가진 신문사입니다. 그걸 이용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언론기관이다, 내가 기자다, 내가 편집국장이다 하고 이 핸드폰을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탄핵 기각 이후에 일어날 일이 탄핵 인용, 즉 대통령 파면 이후에 일어날 일보다는 심각성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탄핵 기각을 부르짖어야 됩니다. 탄핵 기각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한국에서는 하도 이 분석에 능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탄핵되는 게 낫다. 탄핵되는 게 낫다. 왜냐하면 탄핵이 되면